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연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선진국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확장적 금융정책이 지속된 가운데 미국의 재정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유로존 재정긴축 목표 완화에 힘입어 소비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디레버리징 진전 등으로 펀더멘탈이 개선된 데 힘입어 선진국 산업 생산이 2013년 1분기 이후 뚜렷한 반등에 성공했으며 OECD 경기 선행지수도 18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반면 신흥국은 중국의 구조조정 지속 및 신용 리스크 부각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 터키, 우크라이나, 이집트, 태국 등의 정정 불안, 그리고 원자재 가격 약세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3년 여름 이후 신흥국 산업 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수출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감소했습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지수도 1년 이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도 선진국 위주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성장을 보일 것이며 유로존 경제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ECB의 추가 경기 부양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도 소비세 인상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디플레이션 탈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반면 신흥국 경제는 선진국 수입 수요 회복에 힘입어 상반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의 성장 모형 전환과 글로벌 교역 회복세 부진,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경제는 동부 지역을 강타한 한파 및 폭설의 영향으로 수출과 건설 투자가 지연되고 고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2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채무한도 협상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1월부터 시작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그리고 연준 의장 교체를 전후한 불확실성들도 소비 및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이후 기상 조건이 개선되고 연방정부 채무한도 증액안 통과로 재정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민간 소비, 기업 투자, 고용 지표가 동반 개선되는 등 기존의 회복 흐름을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는 기업 수익성 개선과 미국으로의 제조 회귀에 따른 설비 투자 확대, 그리고 디레버리징 종료 및 고용시장 회복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같은 민간 부분의 개선에 힘입어 잠재 성장률 수준인 2%대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와 공공부문의 고용 회복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국의 재정긴축 목표 완화, 유로존 금융 시스템 안전성 개선, 미국 경제 성장세 등에 힘입어 유로존 경제는 핵심 국가 주변국이 동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태리, 스페인 등 재정부실 국가의 국채금리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 한파 및 폭설, 그리고 유로존의 취약한 재정 여건, 유로화 강세 전환,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강력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유로존은 하반기에도 꾸준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독일 등 핵심국의 소비와 투자 확대가 지속될 것이며 구조조정 진전과 재정긴축 완화에 힘입어 주변국도 수출 위주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 차단과 경기회복 지원, 유로화 강세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금리 인하, 마이너스 예금금리 채택, TLTRO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ECB가 양적 완화 등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도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해 유로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 효과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면서 디플레이션 악순환에서 벗어났으며 기업이익 확대로 실업률이 하락하고 가계 소비가 증가하는 등 실물 경기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에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둔 선수에 힘입어 지난 2011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과 에너지 수입 확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과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하락세가 이어진 것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하반기 이후 일본 경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소비세율 인상을 전후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기업 현금 흐름 개선과 감가상각 등으로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지만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거나 설비 투자 회복세가 지지부진할 경우 일본 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출 투자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내수 소비 위주의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당국의 의집에 힘입어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소비, 생산, 투자, 수출 등 대부분의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및 국영기업의 과잉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당국이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기업 도산이 발생하고 단기금리가 급등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에 따라 신용버블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책당국이 성장률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을 용인하면서까지 균형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 도산 및 단기금리 급등과 같은 불확실성이 단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중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거나 실물 경기가 경착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둔화될 경우에 제한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서 경기의 추락 흐름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는 글로벌 수요 회복에 힘입은 수출 확대와 정책 효과 지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과 세월호 사고 등으로 민간 소비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SOC 예산 감소와 공공주택 공급 축소 등으로 건설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기저효과와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1%대의 낮은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에 힘입은 수출의 확대로 3% 중반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 회복의 한계와 투자 증가율 둔화, 수출의 경기 견인력 약화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민간 소비의 의미 있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보수적인 투자 행태와 기업 수익성 양극화 등으로 설비 투자의 회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성장 모형 전환으로 대중국 수출이 이전만 못하다는 점도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내수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연구소는 경상수지와 소비자 물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작년보다 확대된 815억 달러 수준의 흑자가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에도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수 부진과 투자 부진에 빠진 국내 경제의 어두운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1%대 물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수요 측면의 인플레 압력이 매우 미약하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즉, 이례적인 경상수지 흑자 확대와 저물가 장기화의 이면에는 내수 부진과 저성장 고착화 심화라는 국내 경제의 심각함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